안녕하세요. 30대 자기계발하는 워킹맘 염조입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서 늘 빠지지 않는 독서에 대한 챌린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책을 읽고 글도 쓰면서 한 달 뒤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챌린지를 하다가 브런치라는 플랫폼의 작가가 되었어요. 브런치는 누구나 가입하고 글을 쓸 수 있지만 제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주려면 작가 신청 후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블로그와는 다르게 브런치는 이 정도면 우리 플랫폼에서 글을 올리셔도 됩니다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다독, 다자기, 분명, 확실한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목표로 한 것은 하루에 2시간은 한다는 생각으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책은 분야에 상관없이 읽고 싶은 책 위주로 선정했고요. 예전에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종종 읽었었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매일 읽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1주차 책을 읽기 시작하고 5분 1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흐려졌다. 휴대폰을 보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딴 생각이 났다. 1시간 반 정도 가능했다. 일과 육아, 집안일이 우선적이었고 나머지 아침 시간 10분, 점심시간 30분 일하면서 틈틈이 아이 재우고 잠깐 등등 해봐도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있는 주말에는 특히 더 책 읽는 시간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렇게 실패인 건가? 2주차 책 읽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지난주보다 좀 더 몰입이 잘 된다. 관련된 아이디어가 생각나 중간중간 기록하곤 했다. 3주차 책을 읽다 보니 하고 싶은 것들과 실행할 것 리스트가 늘어났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4주차 기록의 필요성을 느껴서 독서 노트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책에 몰입해서 한 번에 쭉 읽으면서 줄을 끊는다. 두 번째는 줄 그은 부분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 노트를 작성한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골라서 생각을 정리하고 인스타를 활용해서 기록한다. 5주차 읽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몰입할 때 묘한 쾌감이 느껴진다. 벌써 7주차가 됐다. 틈날 때마다 계속 책을 읽고 싶다. 책을 읽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글은 어떤 걸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챌린지를 막 시작하는 시기에는 제가 한참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내준 숙제 중에 감정 노트 적기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감정 노트를 매일 적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 개 정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 이런 걸 적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날의 에피소드가 밤에 잠들기 전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원하는 만큼 아이가 놀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에는 귀여워서 웃음이 났지만 우는 시간이 길어지자 화가 났다. 이게 그날의 에피소드라면 그때 내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는 거예요. 욱함, 화남, 지침, 버거움, 고민이 됨 이렇게 감정 단어로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적는 거죠.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나는 종종 화가 난다. 왜 그럴까? 어릴 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강해지길 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울지 않도록 다그치거나 혼내셨다. 그러다 보니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억압해 두었던 것 같다.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켜보기가 버겁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감정 노트를 쓰다 보면 제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무엇보다 누구 탓을 좀 덜 하게 돼요. 상대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다거나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든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탓을 하는 거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감정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다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후론 일기 형식의 글을 어플에 쓰다가 휴대폰으로 오래 글을 쓰는 게 목이랑 어깨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브런치를 이용해서 글을 적어보았어요. 꼭 작가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혼자서만 볼 수 있는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공감되는 글이나 정보성이 있는 글을 이렇게 읽어보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글을 써?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글을 써본다는 것은 진짜 이점이 많더라고요.
인스타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대본을 만드는데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면서 상처받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글로 써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걸 그냥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 덩어리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왜곡된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글로 쓰다 보면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요.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이전보다 좋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대화할 때도 공감을 얻어서 설득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런치는 예전에 작가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었어요.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10번만 더 시도해보자.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두 번째 승인이 돼가지고 저도 놀라우면서도 되게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에이 그거 뭐 진짜 책 낸 것도 아니고 작가 이렇게 등판 이 정도도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최소한 내 글이 나쁘지는 않은가 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제 글을 인정받은 느낌이어가지고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처럼 글을 처음 써보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 달 독서 글쓰기 챌린지 결과 장점은 독서에 대한 근육이 생긴다. 책을 왜 봐? 재밌어서. 나도 보자. 포크레인이다. 포크레인인데 자기가 이제 뭐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하려고 하다가 지금 벌써 7주가 되긴 했는데 몰입이 엄청 잘 되고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욕이 좀 상승했고요.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많아져서 하루 24시간이 굉장히 알찹니다. 단점은 목, 어깨가 좀 아픕니다. 물리치료사니까 팁을 드리자면 독서대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책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면 머리 무게 때문에 목의 근육들이 긴장이 많이 돼서 목이랑 어깨가 아픈 거거든요. 이 독서대를 이용해서 시선을 아래쪽이 아니라 정면을 향하도록 해서 보면 오랫동안 책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보다는 아침에 책을 읽는 것을 권유드려요. 저도 원래 제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밤보다는 아침에 책을 읽는 게 훨씬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요. 그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서도 봤는데 아침에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해요. 그걸 보통은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는 시간에 그런 효과를 못 보고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뇌의 골든타임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 밤보다는 아침에 책을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영주였습니다. 안녕.